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 폭염에 대해 특히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연구개발실에서 하는 연구는 그 광주 도시공간을 좀 대상으로 하죠. 왜냐하면 그 롤 자체가 그런 롤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그 광주 도시공간에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좀 하는 게 우선적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 탄소 중립 관련된 있는 연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기후변화 연구 안에서 이제 폭염 연구들이 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도시공간의 이제 쾌적성이라는 부분, 열적 쾌적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열섬이라는 연구부터 이제 폭염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제 최초로 이제 제가 열섬 연구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광주에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웬걸 그 광역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열섬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뭔가 DB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측정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 정말 뜨겁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 이거 좀 약간 경험치적인 부분이 좀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의 비중이 좀 높다거나 차량 소통이 많다거나 건물이 좀 밀집되어 있다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찾고, 또 역으로 좀 시원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녹지 공간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또는 수변 공간이 있는 공간들을 좀 선정을 좀 해서 뭐 주거 공간, 산업, 그다음에 뭐 공원, 그다음에 도로 공간, 그다음에 뭐 수변 공간, 그런 식으로 한 5-6개 정도의 분류를 해 가지고 그 14년, 15년, 17년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측정을 했죠. 약 한 300여 포인트 정도를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측정을 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그 열화상 지도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 열 지도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열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구나, 실제 뭐 녹지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는 도로가 많은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온도의 차를 보는 거죠. 그 기온차죠. 온도차라고 명확히 말하면 기온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측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했냐면 그 지면으로부터 1.5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는 어떤 우리가 그걸 보행자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보행자 레벨에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서 기온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 기온 측정 값을 가지고 뭐 그 연구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3개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측정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물론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역의 그 도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대부분의 지역을 측정을 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좀 약간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19년도 정도에 그 광주시의 그 폭염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주야간 모델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새로운 그 도시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이 도시 공간이 현재 몇 도인데 온도가 몇 도까지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간, 야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야간 측정을 하냐면 주간과 야간의 그 열적 특성이 약간 바뀌어요. 주간에는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태양 복사열이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야간에는 태양이 없어지니까 어떤 열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팔트나 이제 주간에 태양으로부터 열을 많이 받았던 인공 구조물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건축물들이 가지고, 걔들이 이제 추결을 한다고 해요. 열을 가지고 있다가 추결을 해서 놓는데, 얘들이 이제 뜨거운데 야간이 돼서 태양이 없어지면은 그 공기가 좀 차가워지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으로 이제 열을 내보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기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주간과 야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내용들에 이제 더해서 좀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한 적이 있었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광주시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한 거예요. 14.5도에서 15.5도로.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1도가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약 100년 만에 0.78도, 0.87도
또는 뭐 이런 거 보면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1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광주가 10년 만에 1도나 평균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행정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엔 했던 연구가 바로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온도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같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을 한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300개 지점을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 지점이라는 것은 약간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시점에 그 지점에서의 온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온도는 그랑 잘 다르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요이 땡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찍더라도 그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이 측정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이런 부분에 한계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CFD, 전산유체 역학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 지형을 모델링, 3차원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로 CFD로 이제 이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광주시의 그 토지 이용도라는 건 얘가 건물로 이용하고 있냐, 아니면 숲으로 이용하고 있냐, 아니면 도로로 이용하고 있냐, 아니면 뭐 수변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냐, 이런 어떤 다양한 토지 이용도를 모델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광주시와 똑같은 일사 조건을 줬을 때 이 조건에서 광주시의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전에 만들었던 측정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와 지도와 열지도와 CFD 지도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CFD 결과를 가지고도 광주시의 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측정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면 광주시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좀 좋겠는가. 그래서 건물 공간에 옥상에 전부 다 녹지를 한번 해봤어.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 낮 동안에 옥상 공간에 옥상이 건물이 한 40여만 동이 있는데 옥상 면적을 전부 다 어차피 CFD로 내가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전부 다 녹지로 바꿨는데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낮 동안에는 태양 복사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야. 근데 오히려 도로에 물을 뿌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 옥상 공간에도 약간 물로 좀 촉촉하게 좀 해봤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되게 이것이 CFD라는 것이 좀 직관적인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열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물리적인 요소에 의한 어떤 그 악화되는 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대응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쉽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가 불어와. 미세먼지가 많이 불어오는 이런 물리적인 요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면 끝나요. 이거를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이고 마스크를 다 차단해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차단하는 방법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열환경에 관련된 있는 부분도 그러한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시점에서 어바가 있었냐면 광주시가 그 광주온도 1도 낮추기라면서 그 도심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해요. 정책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 왜냐하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가 태양 복사를 받고 그 태양 복사를 나무 그늘이 바닥까지 안 내려보내주다 보니 바닥이 좀 그만큼 시원해져요. 그늘로 인해서.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이 3천만 그루 나무를 어떻게 심으면 좋겠는가라는 거를 막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가로수고 공원이고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이거 더 이상 거기다 심을 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물론 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옥상에 그 옥상 녹화가 주간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야간에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시뮬레이션 결과상. 그러면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좀 연계해서 좀 소위 말하는 그 바닥에 있는 어쩌한 녹화가 아닌 바닥에 있는 것이 만약에 2차원이라면 높이까지 좀 3차원 쪽에 예를 들어서 그 3차원 입체 녹화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광주시 옥상 녹화가 그럼 어느 정도 가능하지라는 부분을 막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데이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광주시가 어느 정도 옥상 녹화가 가능하겠는가 그 잠재량 분석 대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같이 해서 그 관련돼 있는 DB를 일정 부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